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지수는 역시 고만고만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마이크로는 실적 발표 뒤에 주가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 반도체 투톱 조금 덜컹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시가 대비해서 좋지만 이게 좀 아쉽고요.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나 싶었던 2차 전지 이쪽도 엔캠 정도만 홀로 강세 보이고 네.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자동차는 역시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 신고가 기록이 좀 나와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도 좋은데요. 오늘 강한 섹터 또 보신다면 이쯤이면 지겨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 화장품주. 가는 것만 또 계속 갑니다. 진짜 잘 가요. 오늘은 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빨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네. 오늘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제약바이오 섹터도 보신다면 강한 종목들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조금씩 종목들의 순환매가 들고 있는 건가라는 변화들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고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돈의 시장 속의 정확한 종목의 방향성, 네. 그 종목 길라잡이가 되어드리는 랭킹쇼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2-325-8100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요, 상담 받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오. 미스보라님. 드레스였군요. 드레스가 제가 미처 아니고. 몰랐던. 그래요. 근데 그 밑에는 지금 바지를 입고 바지예요. 있어요. 이게 모니터만 보니까 바지가 그렇게 안 보이네요. 나오죠? 완전 여기서부터 뭔가 드레스가 밑에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우아한 드레스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근데 밑에 그냥 바지 입고 검정색 있습니다. 바지입니다. 네. 자, 드레스 얘기 나왔고요. 네. 귀숙님, 안녕하세요. 두분의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리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멀미가 나요. 그냥 올라가기만 했으면 좋을 텐데. 맞아요. 내리락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야속한 내리락이죠.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신 서원희님 계십니다. 네. LIG 넥스원 반산주를 갖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SNS 택도 올라와 있고 또 아까 보니까 하나기술 손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백호님 오셨습니다. 항상 네. 잘 보고 있어요. 재밌네요. 황금님, 두 분의 건에 반갑습니다. 조조하리님 인사 주셨고요. 안전투자님, 유창호 건님 피부에서 빛이 나시네요. 역시 훈남. 오늘 그렇게 보이나요? 반짝반짝. 네, 보이네요. 보인다니까 반짝반짝.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일지 저도 몰랐는데.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일찌감치 인사 주신 분들도 계시죠. 오징어 탁공 핫스파이시마님, 요즘에 채팅창 지분율을 상당히 네. 높여주는 분이고요. 강병욱님과 주식 농복근님, 지연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은주님께서도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현대 엘리베이터 갖고 계신다고 얘기 올라와 있네요. 네, 별빛님도 와주셨고요. 네. 김태환님의 SK 이노베이션까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사 좀 나눠봤는데요.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키워드를 먼저 띄워주시죠. 지방선거?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네.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7일. 27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995년의 6월 27일을 기억하십니까? 95년이요? 바로 그때 제1회 지방선거가 시작됐던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사상 최초로 전국에 동시에서 실시가 됐던 날이 바로 6월 27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지방선거로 잡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지난 지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띄워주시죠. 자, 지난 선거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2년에 제8회 지방선거가 네. 실시가 됐죠. 그중에서도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지방선거에서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 익숙한 지역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저는 인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인천이 하나 지금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광주가 있고 대구,
부산까지 있습니다. 전북. 그리고 전북까지도 기록이 되고 있네요. 오. 자,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탑5의 투표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오. 자, 과연 어떤 지역이 가장 투표율이 낮았을지 여러분의 추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7회 대비해서 상당히 낮아졌어요. 앞서 5, 6, 7회 진행될수록 점점 투표율이 60% 넘어서까지 꽤 높아졌거든요. 오. 자, 그런데 지방선거 8회 때는 50.9%로 거의 10%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불만이 많은 거 아닐까? 아니. 뽑을 사람이 없다거나. 2022년은 코로나 때였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때 당시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던 그 기록이 나왔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더 낮았던 지역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네. 인천 표가 득표율이 높아요. 근데 그래요? 저도 인천 출신이지만 네. 인천이 득표율이 좀 낮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인천이 좀 높은 등수에 자리에 잡고 있지 않을까. 자, 조조아리님과 지연님 그리고 미스 보라님까지 네.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사랑님도 사랑님도. 마찬가지네요. 오, 인천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대구 이야기, 전북도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투표율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랑님께서 확실히 그래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같이 그럼요, 해주고 네. 계시는데요. 자, 잘 모르겠으면 뭐 그냥 대충 하나 골라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오늘 1시간 반 동안 함께하면서 5위부터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종목 진단을 해주실 전문가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지금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도 게시판 채팅창 지분율을 높여주고 계시는 네. 우리 미스 첫 번째 보라님. 종목 미스 보라님 가보겠습니다. 미스 보라님의 종목은요 SNS 텍입니다. 이거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지난해였나요? 사실 올라갔을 때만 해도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네. 종목이 바로 SNS 텍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36,700원이고요.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 사연을 좀 길게 남겨주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보유 중인 주식으로 6만 원대의 일부 수익을 이루고 오. 유지 중입니다. 실적이 단단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데요. 계속 하락 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네. 됩니다. 주식의 향후 성장성과 대응 방법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자, SNS텍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6만 원대의 일부 수익을 해주셨던 네. 종목. 자, 현재 구간에서는 3만 5천 원대까지 주식의 주가가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이 주가의 고점이 지난해 7월이었죠. 6만 3,9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이미 지금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다 같이 좀 많이 밀려났었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SNS텍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윗방향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NS텍입니다. 주가가 자꾸만 좀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향후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살펴주실까요? 네, 저도 지금 주가를 보고 있는데 많이 좀 불안한 자리가 지금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우선 주요 매출처보다는 최근 모멘텀이 좀 중요할 종목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ESS 종목입니다. SNS텍은. 이 ESS 종목들이 최근의 움직임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특히 이제 3월에 2차 전지발로 해서 ESS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던 구간들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는 마찬가지로 상승했던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국 이전 매물대의 돌파가 어려웠다는 측면 공통사항입니다. SNS텍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좀 발생을 했는데 자, 우선 지금 단계에서 보게 되면 업황으로 보면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ESS가 앞으로도 수많은 발전이 만들어질 거고 개발 단계에서 수많은 좋은 모멘텀이 나올 테지만 실제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때마다 발생되는 거는 전고점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볼 수 있는 반등뷰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하게 되면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방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제 36,000원대 정도 매수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반등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반등 가능성은 개발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또 다른 이야기로 드리자라면 길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가네?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장은 가는 주식만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특히 이제 자금의 흐름, 돈의 순환이 미국처럼 풍부하지 않고 유동성이 적은 국가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ESS 같은 종목들이 반등하는 뷰가 아니고 실제로 출발할 수 있는 실적이 찍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최근에 보게 되면 화장품이라든지 송배전 다 숫자 찍히는 애들입니다. 추가로 보면은 식품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다 수출로 숫자가 찍히죠. 레거시 반도체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숫자가 찍히는 애들입니다. 그럼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는 반등 뷰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본절 주변에서 정리하는 게 사실 저는 좋아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닌데요 전문가님, 반등을 통해서 저는 한 5만원 6만원까지 볼 건데요 하면은 반등에서 발생하는 짧은 수익조차도 우리가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목 자체를 변경하는 걸 1차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그 변경은 지금 이 내려올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절 위에서 약수익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NS텍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시장에 조금 더 알맞은 종목으로 갈아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보라님의 SNS텍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바로 네, 감사합니다 라고 미스보라님께서 네. 얘기 남겨주셨고 오늘도 상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 우선주, LG전자 그리고 세트레가이까지 지금 큰 종목들 큼직큼직하게 많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졸파고TV님 오셨는데 네. 어제 윤재님 어제 어디 앉으셨나요? 그 공연 맞아요. 말씀하는 저희가 거죠? 홍보를 했었던 공연. 맞아요. 저희가 네. 티켓 또 이벤트를 했던 공연이 있는데 윤재가 어디 그거 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졸파고TV님께서 못 보셨나 봅니다.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지금 인천 얘기 한창 나오다가 잠깐 네. 또 뜸해졌어요. 자, 오늘 레기쇼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 특집입니다. 오늘 6월 27일이죠. 1995년에 오늘이 제1회 지선이 열렸던 날이기 네. 때문에 특집으로 지방선거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를 보였던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인천과 그리고 부산, 광주, 대구와 전북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은주님의 종목이고요. 안녕하세요. 현대 엘리베이 46,700원 20% 보유 중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46,700원 정도니까 거의 딱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중간 배당 이슈 관련해서 좀 올랐다가 이곳에 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낙폭이 크죠. 현재 구간에 5%대까지 낙폭 보이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종목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은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우선 먼저 제가 전제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사는 거, 그리고 그 종목을 파는 거 사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돈만 있으면 뭘 선택하든지 모든 게 자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야 되는 종목이 있고 또 사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점을 나누는 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숫자가 찍히는 얘기냐 아니면 숫자가 찍히지 않는데 얘기만 나오는 거냐 이런 걸로 보통 구분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무상증자라든지 아까 중간 배당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아닙니다. 네, 일단 이런 점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매출이 잘 나온다든지 또는 엄청난 수주를 했다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모멘텀과는 별개의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이유 없던 것처럼 제자리로 옵니다. 네,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보게 되면 이게 거래대금인데 2023년도에 보면은 이 종목이 잘 상승할 때 보세요. 거래대금이 쭉쭉쭉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단에서도 거래대금이 유지되면서 종목이 시장의 관심도가 높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때입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이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중심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좀 아쉬우실 수 있겠지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자리로 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줄기에서 벗어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주가의 등락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구분지어서 매매의 스킬에 녹아내려면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트라이를 계속 하게 되면 계좌의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단계에서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도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막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자동차주들도 그렇고 자동차주들 중에서 특별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뭐 제가 추천드리기도 했었던 HL 만도라든지 또는 개별주이긴 합니다만은 인터넷 뱅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더존비존 같은 종목들 한번 차트를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자, 더존비존만 한번 살짝 볼게요.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거래가 막 발생을 하고 있고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고 실제로 수치가 쭉 찍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차트를 보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이 차이점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종목을 이 종목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체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다음에 교체하는 종목이 또 이런 애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교체하는 이유는 지금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보다 많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목을 고르실 때 항상 수치가 찍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로 먼저 제가 이 전제 조건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대응법은 제가 단기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있죠. 이 43,000원 구간 있죠. 다 왔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정리해서 예를 들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고대를 돌파하는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럼 또 내려올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자리까지 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까지 견디는 거는 우리가 계좌를 포트를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탈하면 정리를 하는 게 43,000원 구간으로 보시고 반등이 발생하면은 이 전고점대 구간이 있죠.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리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46,000원 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등 시 또는 이탈 시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말씀드렸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우선은 43,000원의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도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셨고 반등이 온다면 46,000원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잠깐 볼까요? 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종목 진단 상담이 신청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반도체로 쏟아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우상향님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있고요. 네. 샬롬님의 DB 하이텍, 미경님의 하나 마이크론, 거기다가 바로 위에 김수신님 가온칩스, 맞아요. TMC, CNS 지금 거의 반도체로 쏠려 있는 네. DI의 조정시 매수 문의까지도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지금 2차 전지 아니면 그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절파고 TV님.
창호행 직접 보면 오 하면서 말 못 이을 듯요. 저 왜요? 저 되게 말 편하게 거실 수 있을걸요? 그렇게 무서운 인상이 아니어서. 자, 그리고, 지미님, 기관 관계자 아시는 분 자리 한번 마련 부탁드립니다. 아이고야. 우상현 님도 기관들 돈이 없나 봐요. 우짜 팔기만 하는지, 기관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장이 네. 아닌가 싶은 게 채팅창에서도 기관 투자자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부쩍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와주신 은자님과 은자님. 백호님의 우주항공주 얘기도 같이 읽어드리도록 아까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가 올라왔던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랭킹쇼 오늘 주제 5위 한번 지금 공개하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방선거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지역인데요. 자, 5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부산인데 오, 이게 5위인데도 49.1%라는 게 네, 49.1%는 투표를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 거죠? 저 잘못 생각을 했어요. 잤어요? 아니야. 49.1%면요. 네. 지난 선거의 전체 투표율이 50.9%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였던 거죠. 자, 부산이 5위를 이렇게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위에부터는 점점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네. 일단 부산은 하나 선택지가 없어졌고 나머지 지역들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GS킴님께서도 저를 왜 자꾸 혼내시는 거예요? 잤어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길래 이게 그렇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웃기긴 하네요. 근데 지금 네. 미란 앵커님이 눈 뜨고 잤어? 이렇게 올려주는데 왜 섬뜩하죠? 등골이 뭔가 서늘해지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손자사랑님, 창호앵커님 헬스보이 몸짱 하셨는데 사실 옷 입고 있으면 티가 잘 안 나요. 옷 벗고 있어도 사실 티가 별로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볼까요? 자, 지금 살펴드릴 종목, 잠깐만요. 종목 진단 가기 전에 종목들 여러 가지 얘기 먼저 좀 듣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할까요?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겠죠. 그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창호행이 저를 좀 묻을 뻔했는데 묻히지 않고 뚫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누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됐을지 오늘 양대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검색 종목 1위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당일 누적으로 가장 많은 검색 오직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 검색이 되면서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고 81,4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소식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일째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다라는 실망감이 나왔지만 주가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명전기 오늘 강한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의 양봉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26% 넘게까지 급등하면서 이 차트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GS 글로벌이 아니었나요? 이렇게 수직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이 가끔씩 이달 들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따라잡을 수도 없죠. 세명전기가 23%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조 원대 지원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세명전기가 국가 핵심 전력 프로젝트 내에서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이 시각 현재 177%까지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입니다. 하이젠 RNM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위를 하면서 공모가가 7,000원이었는데 장중에 주가가 21,000원 선 돌파까지 나왔으니까 3배까지 200%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현재는 180%가량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녀공장은 아쉽게도 이렇게 음봉 기록하면서 조금 전에 양봉이었어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2%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역대급 수출 실적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됐고요. 또 아마존의 K뷰티 지원 사격, 오늘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장품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가 늘어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또 아마존이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K뷰티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아마존이 화장품이라는 특정 분야 하나만을 가지고 행사를 여는 건 글로벌 시장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오늘장 1%의 하락이지만 낙폭을 시초가보다는 줄이고 있고요. 대원전선이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선주 가운데 세명전기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고점 경신이 나오고 있지만 대원전선은 오늘장 다소 부진하네요. 소폭의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시각에 10% 가까이 9.2%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인수 금액이 3,390억 원이고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서 또 유상증자도 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는데요. 주가 상승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주가는 1%의 하락을 띠고 있고요. 그래도 좀 5일선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듯한 움직임 계속 이어나가고 있네요. 가온전선은 14%까지 강세를 띠면서 전선주 오늘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라이콤이 오늘장 2%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의 주인공 현대차 11위에 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 상승을 하면서 29만 7천 원 이대로 마감되면 사상 최고가고요. DI도 역시 사상 최고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HBM 장비 관련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옵투스 제약이 이 시각 21%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삼천당 제약의 계열사입니다. 옵투스 제약이 지난 2월 공시를 통해서 860억 원 규모의 공장시설 투자 계획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재 매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저만에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한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도 77% 더 높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증설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주가가 좀 재평가되지 않겠냐, 이러한 인식 나오면서 오늘장의 주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캡은 어제 이렇게 갭 상승, 거의 따상이었죠.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 추가적으로 16%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폭스바겐으로부터 약 7조 원 투자를 받기로 하게 되면서 간밤에 본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 주목이 됐었는데 23%까지나 상승을 했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소식이 나와서 어제 우리 장에 영향을 줬고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는 강한 종목은 바로 에코캡입니다. 리비안 관련주로 시장에서 압축된 매매로 이 종목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 시스터즈가 오늘 주가 20% 급락으로 돌변했습니다. 쿠키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로 이어지면서 20%까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원전선은 크게 오르지는 않는데요. 차트 보시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4% 넘게까지 상승하고 있는 전선주입니다. 알테오젠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소폭의 하락 띄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이 6%까지 상승을 하면서 역시나 이 종목도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조정받고 나서 조금씩 고점을 넘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방 물류주인데요. 3%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가스정 관련주 한국가스공사 오늘 주가가 5%까지 하락을 하면서 11선 완전하게 이탈하고 있고요. 11선과 21선의 이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요. 추세 전환될까요? 네,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 이야기가 슬슬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 이름값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주가는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어제 터지고 나서 오늘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새로 볼 수 있는, 달리 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바이오사이언스 추세 이제 완전히 돌리는 겁니까? 네,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추세가 전환된다는 거에 다양한 근거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기반이 되는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CDMO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인수를 진행하는 독일의 기업 또한 CDMO 기업이고요. 그리고 해당 이제 피인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탑10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CDMO 분야에서 탑10에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 지점은 지금 생물보안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CDMO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이제 우시그룹이 상당히 많은 캐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등이니까요. 근데 이 캐파는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모두 작용을 하는데 지금 생물보안법이 이제 지금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치가 많은 상황 속에서 통과가 된다라면 그 유시그룹이 갖고 있던 이 CDMO 쪽에서 이 점유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또 유럽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게 오늘 이야기 드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런 침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점유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글로벌 탑10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지금의 하락 추세는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지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이 좋고 막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거 추세 전환이 말씀된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우상향 쭉쭉쭉 가나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시총도 있고 하락한 폭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단 매물도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볼 만한 가격에 진입된 거고 지금부터 앞으로 천천히 우상향 가능성이 높겠지만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컨센이 대부분 적자로 찍힐 것으로 2, 3년 내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많이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단기 전략이라든지 스윙 전략으로 지금 보는 것보다는 아예 끌고 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이제 7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전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부터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내에 7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여기서 또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아예 중장기는 가능한데 단기라든지 스윙 정도의 관점으로는 알맞지 않은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결과를 먼저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이제 앞으로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는 조금 이 친구를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네요. 추세 전환 가능성 확실히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동안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분들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유튜브에 또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새로 인사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은숙님께서 좀 힘드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왜요? 지금 우울해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귀숙님께서도 주식이 왜 이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이 테스형 아닙니까? 맞아요. 어제 제가 불렀던 노래 얘기를 그래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I'm Real님은 SK 바이오 사면 돼. 사이언스에서 사이언스군요, 사이언스. 그런데 사고 5년 뒤에 계좌 오픈해야 된다고요? 5년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군대를 힘든데요? 2번 갔다 오고도 더 기다려야 되는군요. 자, 그리고 애자님, 현철님 오셨고요. 네. 우리 손 팀장님 갑자기 김구루 전문가님 넘나 꽃미남이라고. 여러분, 김구루 전문가님 실물로 보면 더 꽃미남입니다, 진짜로. 키도 엄청 크시고요. 그래요. 손 팀장님도 꽃미남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또 손 팀장님 얘기 나왔는데 바로 이런 얘기 하면은 민망하실 거 같단 아니에요. 손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강백호님, 네. 주식이 장마 따라가나요? 흐림요. 이런 걸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 확실히 돌리고 좀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으로 더 가볼 텐데요.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세 번째 종목이죠. 유튜브 황금님의 종목입니다. 황금님의 종목인 만큼 이 종목도 정말 황금처럼 빛났던 종목이거든요. SKC입니다. SKC의 매수 가격 15만 9,200원에 5%. 그런데 황금 같은 타이밍은 조금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SKC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생 참 많이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보세요. 올해 시가 대비해서는 거의 주가를 3배 가까이 올렸었고요. 근 한 달 동안에만 주가를 2배 올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 딱 정확히 20만 원 찍고 나서 지금 단기간에 20% 밀려 있거든요. 좋은 시절이 이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올라갈지 여기서 참 혼란스러운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SKC를 황금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신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님, SKC입니다. 이거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가파르게 받고 있는데 다시 급반등을 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SKC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야기 좀 드리기 전에, 손 팀장님도 실물로 보면은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조금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멋있으시기 때문에. 자, 우선 SKC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KC는 지금 모멘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2차 전지의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상승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주요 모멘텀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의 실제 개발까지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종목이 SKC예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주, 해당 섹터의 대장, 해당 테마의 대장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SKC는 종목은 굉장히 잘 보셨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이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좀 공포의 자리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한 가격대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저는 들어가 볼 만한 한 자리에 종목에 잘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 볼 만한 종목에, 들어가 볼 만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모멘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라는 거는 이슈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필요할 텐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가격적으로만 전략을 좀 드리자라면은 우선은 하방으로 열려있는 거는 이 14만원 구간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상방으로는 18만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상방으로 바로 이동하면 수익 실현 구간을 이 17만원에서 18만원 자리까지 천천히 분할 매도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하방으로 가면 비중을 어디서 실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이 14만원 구간 근처에서 비중을 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하방으로 더 이동을 한다면 14만원 구간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상방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수익 실현도 가능하실 거예요. 종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투트랙으로 전략을 드리는 거고, 이 가격만 잘 참고해서 보시면 수익은 잘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제가 코멘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살펴드렸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SKC 수익으로 꼭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황금님의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참 가족같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손 팀장님 계속 등장해주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근우 전문가님 짱이십니다. 샤론 구토님께서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샤론 스톤이 아니라 샤론 구톤이군요. 잠깐만요. 이 몸무게가 9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지금? 수 있죠. 샤론 9톤. 너무 뭔가, 묵직하군요.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네요. 제가 아는 샤론 스톤은 굉장히 날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샤론 9톤 하니까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종목 진단 신청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여러분, 저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종목 진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나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도 꼭 남겨주시고요. 지금 당장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은 되지 않는데 6651님께서 종목 진단 부탁하셨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질문이고요. 38만 원 그리고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 네. 자, 먼저 이야기 드려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 SDI를 들어갔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주식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 무조건 저가 매수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는 이거 단기 트레이딩으로 볼래요. 또는 스윙 트레이딩 한 1개월 정도의 어떤 뷰를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를 해볼래요는 하나도 맞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 투자가 수개월 내지는 뭐 1년,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기간 투자로서의 뷰로 봤을 때만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2차전지 업황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안 좋아요. 업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건 당연히 주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이 하단부에서 잡는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빠질 때는 나는 시간 투자를 하겠지만 천천히 모아가 볼게라는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다라는 게 해당 종목에게는 지금 상태에서 특이점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단에서 좋은 얘기는 많이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2차전지 중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셀단에서의 다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로 SK 이노베이션과의 차이는 첫 번째로 SK 이노베이션은 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캐파가 점점 커질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스크가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자회사들을 매각하기도 하고 자본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올라갈 때는 투자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업황이 안 좋을 때 있죠. 남들 다 힘들어할 때 지금 상태에서 이 셀단에서 가장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이 상승의 추세가 나올 때 우선적으로 반응할 기업은 삼성 SDI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 이 삼성 SDI는 지금 가격대부터는 진입해서 하단에 모아가도 괜찮다 싶은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에는 당연하겠지만 단기간 내에 차익 실현을 보는 뷰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를 하되 비중은 천천히 나눠서 내려갈 때 추가로 담는 게 지금은 유효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업황에서 좀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 지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몇 개가 나왔죠. 예를 들면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이 과점이 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 캐파를 어느 정도 중국과 유럽단에서 견제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게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또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럼 그때 중국차는 당연히 중국 배터리를 씁니다. 그러면 중국차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우리 배터리를 쓰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가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는 그 상승 뷰를 맞이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중장기적인 뷰로는 셀단에서 가장 좋은 게 삼성 SDI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응 전략은 아마 단기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뷰로 지금 가격대에서는 모아갈 수 있다. 다만 지금 비중을 막 실어버리면 만약에 지금부터 하락 뷰가 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조정이 더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비중 추가는 하방으로 어느 정도 구간이 나올 때마다 추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셀단에서는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이 바로 이 삼성 SDI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갖고 가시기를 바래 주셨고요. 이 종목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개 방송 시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로 4시에 이뤄집니다.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7월 힌트 땡땡땡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저 땡땡땡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톡으로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김근호 전문가님 보내드리자마자 지다마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상담이 되는 동안에도 하나기술이라던가 오르스 테크놀로지 또 대한항공까지 종목 진단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분 한 분 보내드렸으니까 다음 전문가를 모셔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랭킹쇼 주제 하나 공개를 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방선거 특집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2022년이었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5위가 부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보다 조금 더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공개해 주실까요? 4위는 자, 4위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을 아까 1위로 꼽아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위였고요. 인천은 부산과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48.9% 이 투표를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진짜 낮네요. 50%가 딱 네. 반이니까 반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전국 투표율이 50%였으니까 그래도요, 큰 더 차이는 나지 높아져야죠. 않습니다. 앞으로 더 높아지면 좋을 텐데 네.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는 저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남은 3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 3위가 이번에 또 뭘지 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 한번 슬슬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다음 전문가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님 미리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 문제를 보고 안녕하겠습니까? 이종국입니다. 오늘 일찌감치 채팅창 오셔가지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신 것 같은데 기분이 매우 안 좋으시다고. 자, 오늘 이 주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전문가님 어떠십니까? 근데 지금 나는 저 문제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창피한데 이런 얘기 다 하면 지난 선거면 얼마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2022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증권방송 이토마토에 출연하느냐고 정신없었는데 저걸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것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왠지 맞춰주실 지금 것 보면 같은데 느낌이? 5등이 부산이고 네. 4등이 인천이면 네. 확실히 우리나라는 지도가 있을 때 동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등은 대구일 거고 왜요? 가장 낮은 거라는 거죠. 네. 와, 저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면은 이거 오늘 좀- 이거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전북이 왜 나와 있지? 광주가 가장 낮았을 것 같은데. 광주가 가장 낮았고, 근데 광주하고 전북하고 광주가 광주광역시고 전북은 전라북도입니까? 광주는 전라남도죠? 북, 대구. 전북이 1등인가? 와, 이거 누가 낸 겁니까? 저요. 유창호 앵커 언저. 오케이, 내가 알아봤어요. 이건 무조건 틀려달라는 건데, 오케이. 그렇죠. 광주 1등, 전북 2등, 대구 3등. 광주, 전북, 대구. 3등. 알겠습니다. 일단은 광주와 전북을 1, 2등으로 꼽아주셨고 그 다음에 대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 왠지 오늘도 다 맞힐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접수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종복 전문가께서 추측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위를 대구로 꼽아주신 아기돼지님 계시고요. 2등 전북, 1등 광주 같다는 진용님의 의견도 이주인님께서는 또 대구를 1위로 꼽아주셨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혼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저희가 채팅창에 투표율을 좀 투표할 수 있게끔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오셨는데 투표율이 230표밖에 되지 않아요. 네. 더 아니, 많이 여기요, 참여해주세요. 여기요. 오늘 네. 전문가님 말씀하세요. 대구, 말 들어보니까 대구 같긴 같은데. 오늘 좀 헷갈리시죠? 그리고 바꾸십니까? 이게 부산 인천이면은 이쪽인데, 이거 원래 광주하고, 근데 2년 전이라는 게 이게 함정일 것 같은데.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한 대로 갈게요. 이건 어쨌든 알겠습니다. 틀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자, 광주, 전북, 대구. 오늘은 확실히 많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자, 일단 굉장히 혼란스러운 오늘의 이 투표가 될 수 있겠는데 오늘 주제 자체가 투표율이니까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많은 투표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 네. 종복 전문가님의 멘트들, 유행어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대주님께서 종복고 전문가님이 지금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하신다고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자,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만 종목 진단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중심 딱 잡고 지금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김현철님의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유니셈 살펴보겠습니다. 1,750원에 10% 비중이거든요. 자, 유니셈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11,100원입니다. 매수 가격보다 조금 위에 있는 모습인데, 자, 유니셈 최근 들어서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또 급등까지 기록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니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니셈이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패턴이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정도 시청자의 오늘 문제가 좀 힘이 빠져가지고 어제 하나이글스도 15대 8로 졌고,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힘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 중기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유니셈은 이 종목에도 여러분들한테 가끔 좋게 자주 얘기해 주는 주식인데, 기술적으로는 지금이 단기 저항인데, 이제 지수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수의 흐름에 따라 이제 유니셈은 실질적으로는 12,000원을 돌파를 할 때가 원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의 어떤 수급과 거래량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 거래량이 이 주식에는 상당히 중요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오늘 뭐 문제 맞출 때 왔다리 갔다리 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조정이 한번 나올 때, 그때 이제 조정이 잘 받거나 그때도 거래가 감소하는 쪽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7월 달 이후가 기대가 되는 주식은 맞다. 그러니까 중기, 장기로는 상당히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반대가 돼요. 여기에 엄청난 거래량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런 거래가 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지수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 정도가 저항. 근데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은 차익 실현이 가능한데, 흐른다면은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왜냐면은 이쪽으로 한 번 더 흐른 다음에 갈 때는 12,000원을 넘어갈 수 있어요. 요거 참고하고 대응하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유니셈, 보기 드물게 최근에 반도체 섹터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주봉, 월봉 모든 패턴상 느낌이 좋아요. 그죠? 이쪽에 보면 거래가 확 실려 있죠? 더군다나 이게 칠러나 이쪽하고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다가는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식의 중장기 목표가 바로 1,800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니셈 확실히 요즘에 반도체 종목 가운데서는 차트가 훅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유니셈은 그런데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 여기서 중장기 목표 주가는 1,800분이 넘게 들어오시면 그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1,500분 넘게 오셨습니다. 1,525명. 조금 더 분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1,800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유니셈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죠. 네, 유니셈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종목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축하받을 수 있는 종목일런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젠 RNM, 이게 한 170%, 180% 가다 보니까 로봇 섹터 조금씩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종목이 로보스타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강병욱님의 종목이고요. 31,200원, 비중 10%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구간에는 한 2%대 강세지만 오늘 11%, 한 10%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까지 왔었던 종목이에요. 고점이 31,400원까지 가서 조금 아쉬움 남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로보스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런 종목이죠.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죠, 여러분. 근데 내가 맨날 누차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봇은 대표적인 성장주고요. 최근 주식시장은 일종의 차별화가 나왔습니다. 그 차별화의 중심은 외국인 선호주죠. 근데 외국인들은 이종복이처럼 성장성을 보거나 차트를 보거나 주식을 사거나 진단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와 있는 캐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금융주, 자동차,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나중에 실적이 선반영돼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그건 시가총액 2등 종목. 근데 로봇 관련주들의 최대 단점. 요새 내가 2차 전지를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자주 섞어서 얘기해줘요. 2차 전지가 작년도에 너무 급등을 할 때 미래를 너무 빨리 앞당겨다 썼던 게 단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봇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치만 어쨌든 세상은 바뀔 것이고, 뭐 여러분들 요새 그 뭐 시켜 먹을 때 그 가끔 텔레비 자주 나오잖아요. 등.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없는 주식들이 최근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여 사이에 되게 약했었던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년도가 지나니까 주식은 6개월을 선반영하는 쪽으로다 이것도 미리 땡겨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로봇 관련주는 하반기 엔드 내년이 기대가 되는 게 맞고, 최근 분기상으로 완전히 조정 끝났고, 대신 지금 보면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계속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딪히는 것을 캔들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거를 그거 든 강도라고 표현을 써요. 방송용어로 될라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래, 그거 들고 강도가 그거 들고 있으면 무섭죠? 주가 물량을 털어낼 때 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지금처럼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기술적으로 이제 21선이나 61선을 깔고 나면 당연히 윗방향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분이 오늘 산 분이 아니기를 바랄게요. 기존에 매수했다가 오늘 올라갈 때 못 팔았다. 이게 정수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올라가는데 따라붙었으면은 이 사람은 돈 주고도 못 배우는 최고점 정수리 매수의 1인자거든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강좌료 200만 원 이상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따라 들어갔다면, 대신 기존에 사갖고 있었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가가 이제 하반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차별을 받은 주식의 모든 주식의 공통은 실적, 우리가 그걸 캐시라고 합니다. 캐시가 동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이거든요. 보다시피 지금 이 주식 차트를 봐도 이렇게 크게 산 한번 그리고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이 그려지다가 끝물에 지금 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는 게, 내가 홍대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긋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세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위치에서 튀다가 맞고 하는 모습이 탄력은 떨어지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이것도 1800명, 중장기적으로는 저분이 매수한 가격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니셈, 그 다음에 로보스타입니다. 두 종목 1800 넘는 순간 마음속의 목표가 이야기할 의향이 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의향이 있다 정도로는 아쉬운데요. 반드시 네. 듣고 싶습니다. 1800명 돌파를 될 때에는 로보스타에 대한 마음속 목표가도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새 관심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다. 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또 해야 될 게 있죠? 오늘 랭킹쇼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특집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2022년입니다. 네. 이때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지역을 보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투표율이 50%를 기록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부산이 49%, 네. 인천이 48%가 나왔고요. 3위는 과연 어떤 지역일까요? 가장 낮았던 투표율 3위입니다. 띄워주시죠. 3위는요. 전북이 3위였습니다. 이 크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 여기가 48.7%, 인천과 비슷비슷하게 나왔네요. 아까 종북 전문가님 대구로 하신 것 같은데요. 대구를 안 바꾸셨어요. 1위를 전북으로 꼽아주셨고 네. 그 다음에 광주였던 것 같은데 광주 전북이었나요? 네. 어쨌든 전문가님 틀리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틀리셨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까 저 문제는 나는 MZ세대 걸그룹 문제보다도 어려운 오. 문제래. 근데 야, 이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정답 1등은 대구 같은데. 그래요? 대구? 전문가님, 근데 뭐 앞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젠가 꼭 틀리게 하고 싶다고. 오늘 그 염원을 이룬 날입니다. 작정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48.7%, 48.9% 차이 저 정도 소수점 차이가 나는 걸 저걸 어떻게 맞춥니까? 저걸 그렇죠. 맞추면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자, 인간미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네. 1위와 2위로 가면요, 여기는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미리 그래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남아있는 게 이제 그러면은 대구와 광주인데, 요 투표율은 또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의 마지막 추측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또 우리 할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1시간 동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가볼게요. 조금 전에는 저희 하루 종일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다면 1시간 동안 오후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리스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변화의 2시 구간입니다. 종목의 변화도 좀 있고요. 일단 1위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종목 가운데 세명전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세명전기 오늘 주가는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9,23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로봇 관련주 하이젠 R&M 현재 175%까지 급등하면서 19,3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대한전선, 그리고 효성화학이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효성화학 오늘 주가가 갑작스럽게 23%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효성화학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가스 사업부가 소수 지분이 아니라 경영권 지분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 규모가 1조 5천억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기대감으로 주가 오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실으면서 23%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KBI 메탈이 모처럼 만에 14%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구리 가격 상승 기대감 나왔을 때 강세였던 종목입니다. 연말까지 간다던 구리 가격은 최근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밀리면서 9,50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닌데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더니 오늘장에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구리 관련주였습니다. 재룡전기는 10%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펩트론이 오늘장에 19%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약효의 지속성에 대한 플랫폼인데요. 약효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담은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약품에 다 좀 가미를 할 수 있겠죠. 플랫폼 기술이다 보니까요. 비만 치료제 단점을 보완하는 1개월치 약물을 체내에 투약할 수 있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펩트론의 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하게 탄력 보여주면서 전 고점 뚫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옵투스 제약이 23%까지 상승 유지하고 있고 가온전선은 15%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서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승 전환하는데요. 0.5% 소폭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AI가 8%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60일선까지 조정을 받은 AI 관련주 오늘장 딛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효성 ITX가 이 시각에 12%까지 강세, 장중에는 27.82%까지 올랐었고요. 효성 OMB까지 오름세를 타게 되면서 효성 그룹주의 오늘 주가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효성 OMB 비료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거의 장중에 17%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탄력 다 둔화시켰고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성정보가 이 시각에 7%까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부진하고 바닥권을 기록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계속해서 의대 정원 놓고 정부와 또 의사들 간의 대치가 이어지는데요. 연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을 하게 되고 정부는 의료계에서 전제 조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관련해서는 협의 대상 아니다. 행정명령 취소도 어렵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모처럼 또 인성정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차, 마녀공장, SK하이닉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 핫 데뷔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장중에 3배까지 상승을 했다가 탄력이 둔화됐는데요. 로봇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 살아나는 계기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질문은 신규 상장주로 가네요.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3배까지 가기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아까 전에 로보스타도 좀 저희가 상담으로 받아봤었지만 로봇주 전반적으로 매기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질문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타이밍은 잘 맞췄네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종목 진단은 극한 직업이라고 했죠, 여러분?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이거 오늘 들어온 주식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권미라 앵커 얘기하고 질문 받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하이젠 R&M인가요? 이 회사는 내 의견을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어쨌든 로봇 관련주나 로봇을 성장성 있는 주식으로 되게 선호하는 전문가고 그런데 이거 아까 그 로보스타 움직인 것도 지금 보니까 연관성 있네요. LG전자 쪽에서 나왔고 거의 60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공모가가 좀 낮은 게 좀 단점이네요. 이 주식. 공모가가 좀 낮고 그 공모가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두산로봇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니까 그랬을 거고 중요한 거는 유통 주식 수가 기존 어떤 이거에 비해서는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 신규 주식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펀더멘탈이나 기술적 분석을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자본금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구찌는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LG전자 쪽에서 나왔고 한 60년 정도의 전통이 있다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공모가가 좀 낮은 건 단점. 다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84%인가 얼마가 이미 잠겨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주식이 어느 정도의 흐름은 나올 수는 있는데 기존의 두산 로봇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로봇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좀 떨어져 보이고 다만 이 주식으로 인해서 로봇주의 어떤 그 투심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하반기로 가면 로봇은 자동적으로 투심이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주식은 상장 등록된 타이밍이 되게 타이밍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결론은 이 정도 구찌로는 쉽지는 않으나 로봇은 로봇 자체가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핫한 데뷔전을 치른 로봇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종목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로봇주의 매기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대여에 비해서는 살짝 약할 수 있지만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공모가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좀 가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거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요? 이 종목들 보기 전에만 해도 흐름 좋았는데, 1,800명을 향해서 순조롭게 가나 싶었거든요. 네. 아니, 1,600까지 갔다가 광고 저항 오늘 유독 강하네요. 갑자기 1,300대까지 뚝 떨어졌다 왔어요. 그러게요. 다시 그런데도 여러분의 저력은 정말 1,600명으로 대단하십니다. 네. 금세 1,600까지 회복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또 슬슬 남은 시간 동안에 1,700, 1,800까지 가보고 앞서 이야기했던 종목들 목표 주가 멀리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밀리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코인테크 볼게요. 자, 코인테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은요, 사실 굉장히 부진합니다.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이 네. 나왔거든요. 지난해 7월 25일에 고점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 당시 고점은 45,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18,000원이니까 반토막이 더 났죠. 자, 지금 이 밀리님께서는요, 매수 가격이 25,500원, 네. 비중은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만 원에 매수하실 때만 해도 충분히 밀려났다는 판단이 그러게요. 있었을 텐데 거기서 더 밀려났어요. 자, 계속해서 신저가 기록만 나오는 이 종목 과연 이제 반등할 때가 안 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인테크 이 정도면 올라갈 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로봇 관련주 진단할 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코인테크를 보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장비주가 이렇게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매출은 나오거든요. 매출은 나오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지금 보면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게 200억, 300억, 300억 수준밖에 안 돼요. 정체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 매수가가 보면은 이분 매수한 가격은 고점에서 매수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걸 샀기 때문에 이제 고생이 되는 거죠.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정도 가격에서 코인테크를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해 주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주식이 약하다라는 거. 파동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자체가 먼저 튀고 올라가기보다는 2차 전지의 그 굵은 주식들이 있죠. 우선 대주전자나 나노신소재 쪽이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지금은 포스코나 에코프로 BM 쪽이 움직여야 이 주식이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의 가격은 좋은데 약할 때 샀기 때문에 늘어지는데 만약에 이분이 나는 어차피 이거 가격 보고 들어간 거야. 타이밍 보고 들어간 게 아니면 노프라브럼이죠. 그리고 이게 낚시꼬리 아시죠, 여러분? 요렇게 낚시꼬리로 바뀌는 시점에서 무조건 추가 매수죠. 그러면 최소 아무리 못 가도 22,000원에서 25,000원. 이건 아무리 못 가도입니다. 그다음 또 있어요. 지금도 보면 아무리 못 가도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아마 이윤지 앵커, 유창호 앵커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제 나하고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액션은 안 취하겠죠.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리 못 가도 22,000원에서 25,000원? 그럼 바로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이것은 길게 봤을 때.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그 출발점이나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매수를 해야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거북이 등딱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가 그걸 멈추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 멈추는 시점에서 이분한테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 될 겁니다. 근데 이미 30% 샀잖아요. 그죠?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주식이 있을 때 사고 싶으면 처음에는 절반만 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본인이 산 가격에서 10% 정도가 더 빠졌을 때 처음에 사고 싶었던 물량을 차라리 다 사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10번 이상 얘기했을 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리는 좋은 자리였으나 타이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을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비중을 적게 하든지, 그러면 무조건 수익 날 수 있는 주식을 비중 조절을 못해서 고생을 하는 거고 불안불안해 하는 거예요. 결론, 2만 원이라는 가격은 너무 좋은 가격이었다. 그러나 이런저런 요인, 특히 실적이에요. 실적. 이 주식이 원래 실적 예상치가 되게 좋게 나왔다가 나와 있는 게 아마 적자로 나왔을 거요. 실적이 되게 좋은 쪽으로 전망이 되다가 보세요. 5월 14일 날 1분기 영업손실 5억에서 적자 전환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요런 게 지금 2차 전지의 단점이에요. 결론은 비중을 조절 못한 거 고생 좀 하되 내가 봤을 때는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인테크였습니다.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내려가기만 했던 종목인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좀 갖게 되면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고인테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밀리님의 종목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1,700명 가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세요. 다들 네.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전문가님. 네.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흐름이 약하다고 한 거지 나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얘기를 한 거 아니라고 해서 지금 하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낚시꼬리로 이렇게 도는 시점. 나는 7월 달에는 무조건 2차 전지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부연해 줄게요. 이 사람 이거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걱정할 필요 없는 주식이에요. 지금 약한 거지. 끝.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려감, 공포, 진짜 포기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맞아요. 텐데 이런 한마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타이밍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2차 전지 그래도 힘든 분들 갖고 계셔라.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를 더 시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7월 달에 그 가능성을 기대를 한번 품어보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저는 바로 다음 종목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가보죠. 왜냐면 이 종목도 2차 전지 쪽인데 그래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 어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예. 그로스 리서치에서 조금 좋은 의견이 나와서 이 종목 좀 반등세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평안님의 종목이고요. 22,400원 13% 들고 계십니다. 단기적인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한 4%대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낚시꼬리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요거 슬슬 돌리는 뭔가 느낌인데요.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맞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월 달에 레이크도 지금 실적이 나왔을 때 보면 실적이 얘도 뚝 떨어져서 나왔죠, 여러분. 실적이. 근데 이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더 높잖아요. 아까 그 P&T보다.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퍼가 51입니다. 이 주식 자체의 퍼를 보면. 그러니까 이 주식이 아까 이윤지 앵커가 이야기한 거하고 있는 건데 얘는 미래가 더 높이 평가가 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매수한 가격이 또 22,400원. 이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22,400원이면 딱 여기지 않습니까? 딱 여기란 말이에요. 이미 주가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항권으로 붙었을 때 거래량도 없는 시점에서 사니까 이렇게 물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낚시꼬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돌고 있죠. 요렇게 도는 걸 우리가 낚시꼬리라고 하는데 하나를 여기다 부연을 해주면 이 주식은 낚시꼬리가 나와도 이평선들이 바로 앞에 붙어있는 낚시꼬리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고, 여기처럼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고 나서 낚시꼬리가 나올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뚫고 가는 낚시꼬리가 나왔죠? 그래서 급등한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여기는 이 기간이 조금 어때요, 여러분? 여기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거의 5달. 요거는 한 달, 두 달, 석 달 조금 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더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차트가 아까 PNT 차트보다는 매수세를 촉발시키기에는 차트는 좋아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적으로 저분이 매수한 가격대가 단기 저항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분도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주식을 저점 매수했을 때는 향후에 기대 수익이 크고, 고점에 있는 주식을 어설프게 매수했을 때는 기대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시간 지나면 여기를 넘어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있다. 다만 요것도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 앤드 주식을 매수할 때 어느 정도 올라간 주식을 따라가는 습관은 고쳐라.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따라간다면 거래량이 늘을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든 뭐든 거래량이 늘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뒷부분은 그냥 패스. 지금 얘기해 준 걸 참고하면 이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코인테크에 이어서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봤는데 같은 2차 전지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안고 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 종목 반등이 확실히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평화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2차 전지 기대되는 종목,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종목 진단을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남은 시간 시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신의 한수에서도 얘기했고 오늘도 마켓텐에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시장과 종목이 거꾸로 움직이는 거에 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시장과 종목과 같이 가는 사람들은 지금 되게 체감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완전 극과 극의 어떤 차별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7월 달 쪽으로 가면은 저게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7.4 공동성명이네요. 오늘 얘기가 반영이 될 때는 다음 주 목요일이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쯤 되면 오늘보다는 아마 분위기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때를 보고, 다만 지수가 안 밀려버리면 약간 더 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수는 밀려야 되고 소외받은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아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반기가 완전 반대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론, 지금 소외받고 있는 주식들 갖고 있는 분들은 안 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주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병행하면서 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뭐 요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길게 보는 사람은 완전히 길게, 그 다음에 짧게 치는 사람은 완전히 짧게 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 있는 주식이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건 결과론. 그리고 이제 내일 거래가 지나면 그게 끝나는 거니까 7월 달 하반기는 하반기 나름대로 기대감은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레이키쇼 마무리를 향해서 네. 가볼 텐데요. 오늘 레이키쇼 주제는 바로 지방선거 특집이었습니다. 지난 지선 때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을 살펴보고 있죠. 1위와 2위 최종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냐 대구냐? 여러분 1, 2위는 확실히 좀 다르죠. 2위 대구가 43%로 확연히 투표율이 낮아졌습니다만 1위는 광주가 아예 앞자리가 다릅니다. 37.7%. 맞추셨어요.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1등은 맞췄잖아요. 이거 우리는 찍어도 맞춘잖아요. 찍어도. 찍어도. 저렇게 진심으로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레이키쇼 주제까지 해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반기도 아마 맞겠죠? 이종복입니다. 이렇게 아주 긍정의 의미로 또 풀이가 되는군요. 자, 여러분 아마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오늘 오후장까지 보면서 아쉬움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렇지만 끝까지 희망 놓지 마시고 랭킹쇼와 함께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든 종목들을 다 상담을 해드리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은 다 다루진 못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열려줄 테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